쿠팡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제 대기업 물류센터잖아요. 대기업 물류센터는 좀 그 결이 다릅니다. 이게 지게차의 길로 쭉 가신다는 느낌보다는 대기업 직원이 되는 거죠. 쿠팡의 장점은 일단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다가 나중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해요.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쿠팡과 일반 중소기업의 차이는, 일반 중소기업을 가시면 중소기업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산업단지에 있죠. 산업단지에는 같은 일에 종사하시는 여러 회사에 여러 분들이 같이 있어요. 생산직이든 일단 모든 현장직, 지게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 지게차 기사분들이 여기도 있고 저 회사에도 있고.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처음 가신 회사는 악덕기업이죠. 근데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근처에 많이 있다는 거는 정보를 얻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영업용이나 지휘처나 아니면 좀 더 나은 현장이나 이런 쪽으로 이직을 하시고 계속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사한 악덕기업에 거기서도 오래 일하면 결국 경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경력자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 멀리 가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옆에 공장에 옆에 계신 공장으로 갔어요. 근처에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좀 옆에 한 건너 있는 다른 산업단지에 계신다던가 이사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근처에 더 나은 조건이 있는 곳으로 아마 가셨을 거고,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몇 번 이직을 하시다 보면 어쨌든 첫 번째로 이직을 하신 곳은 처음에 일했던 환경보다는 더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한 번 이직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영업용으로 가셨거나 지휘차를 뽑는 회사로 가셨거나 그럴 확률이 높죠. 여러분이 인맥을 잘 쌓으셨다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인맥이, 일단 여러분의 인성이 올바라야 되고 누군가 나를 추천해줬을 때 그분이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직업의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인맥이죠. 내가 일을 개판으로 하면 아무도 나를 추천해주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아도, 저 같아도 저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저도 지게차를 어느 정도 6년 정도 탔기 때문에 지게차를 탔던 동생들 또 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연락이 와요. 인력을 모집하시는 분들이 이 기사 저기 진짜 지게차 탈 줄 아는 사람 없냐, 주변에 지게차 타다가 놀고 있는 사람 없냐. 그런데 지게차 타다가 다른 일 가신 친구들도 있고 또 이미 다 괜찮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추천해 드릴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일을 개판으로 했다, 내가 도저히 추천해 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추천해 줬다가는 제가 이제 그 인맥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 기사 사람 좋게 봤는데 추천해 준 사람 받았더니 개판이나 치고 회사에 손실이나 끼치고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일단 내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인맥이 많은 곳은 일단 산업단지가 유리하죠. 같은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 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들어간 회사가 이제 악덕기업입니다. 악덕기업에 들어갔는데 악덕기업이 되고 싶어서 악덕기업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처음 들어간 회사는 보통 지게차가 많아요. 같은 일을 하는 지게차가 생산 라인이 여러 개가 있으면 현장마다 지게차 한 대씩 있는데 적게는 서너 대, 많으면 10대씩 있는 데도 있죠. 이제 제가 있는 울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자동차 협력 회사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선박 관련 회사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울산이라 치고 제 경험의 바운더리 안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자동차 하청업체에 들어갔다. 중견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1차 밴드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이 꽤는 아닌가 좀 있고, 중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다. 직원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게차는 보통 용역을 있습니다. 아무리 중견이든 중견에서도 정직원은 보통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게차를 많이 가지고 계신 사장님이 이제 지게차를 대여를 해주면서 인력도 같이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회사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임금은 그 지게차 회사 사장님이 결정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무경력자를 뽑는다 그러면 회사에 지게차 대수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너 대에서 뭐 10대 이상까지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초보라도 인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빵꾸를 내는 것을 다른 인력으로 메꿀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그런 회사에 들어갔다, 지게차가 뭐 한 대여섯 대 있는 곳에 들어갔다, 일단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한국인이 2명밖에 없어. 한국인이 2명이고 4명이 외국인입니다. 지게차가. 외국인이 지게차를 겁나 잘 타요.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일반 물류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핸들링을 해야 할 팔레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런 뭐 KPP 같은 규격 팔레트가 아니에요. 나무 팔레트도 아니고. 자동차에서 쓰는 팔레트는 박스 형태인데, 박스 형태 안에 생산품들이 차곡차곡 적재가 되는 형식이거든요. 이제 사방이 막힌 박스가 아니라, 뭐 부품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체 용접 라인이라 쳐봅시다. 박스인데 이제 철골로 프레임으로 된 박스예요. 작은 거는 높이가 한 1m 정도에서 좀 대형 부품 같은 경우는 팔레트 높이가 2m 정도 됩니다. 2m 정도 되면 상당히 큰 팔레트인데, 그런 거는 보통 2단으로 적재를 하고, 작은 팔레트는 뭐 4단까지도 적재를 해요. 높이가 1m라고만 쳐도 4단으로 적재를 하면 높이가 4m인데 그걸 한 번에 들고 옮깁니다. 4m를. 이게 막 귀청이청해요. 처음에는 가슴이 막 철렁철렁 하는데, 일단 그런 현장을 갔어요. 가서 맨 처음 하는 게 빈 팔레트를 포개보는 거죠. 지게차를 처음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품을 넣은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빈 팔레트를 가지고 연습을 시키는데, 이거를 저도 신입이 들어오면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주말 일요일에 나와서 연습시켜보고, 이 사람 할 수 있겠다, 웬만하면 할 수 있는데 이제 가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그런 분들도 계셨죠. 여러분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중간 사이즈의 팔레트라고 쳤을 때, 이게 팔레트가 너무 작아도 좀 어렵거든요. 중간 정도의 사이즈라고 쳤을 때 폭은 뭐 한 2m 정도 되고 높이는 뭐 한 1m 초반, 이런 것들을 보통 4단으로 적재를 합니다. 어떻게 포개느냐, 박스 형태를 했잖아요. 프레임 끝이 내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는데, 그 위에 포개질 팔레트의 아랫부분이 종바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바리가 아래쪽 팔레트에 내 모서리가 착착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일반 팔레트는 그냥 얹으면 얹어지는데, 이거는 내 모서리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숙련자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제 포크를 끼워 넣는 시간을 제외하고, 뭐 그건 당연히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포크를 끼워 넣은 상태에서 전동지게차가 많아요. 징에서 올려가지고 앞으로 가서 착 넣으면 보통 한 번에 되거든요. 그러면 뭐 길어봐야 10초가 안 걸리죠. 뭐 혹시나 한 번에 안 됐다, 푸진했다가 들어가도 20초 안에는 됩니다. 거의 한 번에 되기 때문에 10초가 안 걸려요. 뭐 평균적으로 10초라 쳐봅시다. 10초인데 이제 여러분이 처음 갔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건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신입들을 많이 받아봐서 제가 잘 알죠. 일단 뭐 1분, 2분, 영 안 되면 한 20분이 지나도 하나를 못 올려요. 이 내 발이 안 들어가. 이 미세한 차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해도 발이 안 끼워져. 뭐 가끔 빨리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운이죠. 뭐 감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빨리 되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빨리 해야 그게 실력이지. 어쩔 땐 빨리 되고 하다 보면 어쨌든 1분이 넘어가면 빨라야 1분이고 뭐 2, 3분, 5분씩 걸립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뭐 하루 이틀 연습하고 이제 실전에 투입하면 실전에서는 실력이 상당히 빨리 늘어요. 그런데 자동차 팔레트가 그냥 발이 끼워지는 게 아니라 포크 가이드라고, 포크가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철제로 가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끼워놨을 때 위에서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게 혹시나. 그래서 그 사이로 발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 바퀴가 달려있어요. 바퀴가 모서리마다 하나씩 4개가 달려있는데 2개의 바퀴는 회전을 합니다, 자동차처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포크가 들어가는데 포크 끝은 들어가요. 잘 들어갑니다. 중간쯤 들어가다 보면 포크를 수평으로 맞추지를 못해서 이렇게 기울인 상태로 들어가다 보면 팔레트가 이렇게 슉 돌아가요. 돌아간 상태로 뜨면 초보자는 그냥 끼울 수가 없어요. 숙련자는 사실 끼우다가 살짝 회전을 해도 약간 비틀어진 상태로 들어올린 다음에 지게차를 이제 비틀어진 방향에 맞춰 살짝 돌려서 거의 한 번에 집어넣거든요. 뭐 일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다 보면 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숙련자는 뭐 틀어지더라도 다시 빼면서 살짝 툭 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팔레트가. 어쨌든 뭐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초보자들은 일단 팔레트가 틀어지면 정지를 하고 차를 완전히 빼야 됩니다. 완전히 빼고 팔레트가 틀어진 각도에 맞춰서 다시 멀리 갔다가 다시 재진입을 해야 돼요. 재진입하는데 10초가 걸리는데 재진입해서 성공을 하느냐 또 돌아가죠. 이만큼 돌아갔던 게 두 번째 이만큼 돌아가 있어. 공간이 안 나와. 넓은 공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한 3번 정도 하다가 한 30초, 40초가 흘렀는데 이제 발을 끼워 넣은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까 팔레트 올리는 시간에 제가 발을 끼워 넣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 이제 발을 끼워 넣는데 20-30초, 길면 뭐 1분씩 걸립니다. 그 상태로 이제 발을 끼워 넣었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를 포개는데 1분이 걸리죠, 빨리 해서. 그럼 하나 들어오는데 시간이 얼마야? 거의 2분. 숙련자들이 10초에 하나씩 한다고 했을 때 1분이 걸린다 쳐도 5개 하는 동안 1개를 하는 거지. 근데 생산량이 항상 바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간 곳은 악덕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렇게 해서 들고 창고로 가면 이제 끝이 아니죠. 창고에 가서 또 포개야 돼. 더 어려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2개를 가지고 갔는데 창고에 가면 그거를 4단으로 올려야 돼. 이게 총체적 난국이죠. 창고 갔는데 이제 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얘는 창고 갔다가 왜 안 오나? 가서 뭐 하다가 오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급해. 현장에는 제품이 채워진 팔레트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나는 창고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들어가면 현장에 팔레트가 얼마나 쌓여 있을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제 현장에 들어갔어요. 현장의 상태가 어떨까?